20대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지막 본회의를 가진 19대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을 또다시 미뤘는데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도 전에 쏟아지는 각 정당의 개파와 이합 집산 소식들. 유권자는 또다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K는 오늘부터 총선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진짜 이야기들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지난 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설을 앞두고 민심 탐방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상인들의 교감에 과연 성공했을까요? 도혜민 기자가 남대문 시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난 2일 남대문 시장.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입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2시. 남대문 시장에 도착한 김 대표는 만두가게, 떡집 등을 포함해 모두 6곳의 상점을 들렀습니다. 장사 좀 잘 되는가 좀 보고 또 상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좀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런 민심 탐방하러 나왔습니다. 잘 모셔봤죠? 수행원의 취재진까지 몰려 남대문 시장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시장 방문. 이날 김 대표를 만났던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김 대표가 들렀던 기념품 가게 주인은 호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척 하는 것보다 그래도 와서 좀 보살피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런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국민TV 취재진이 만난 대부분의 상인들은 달갑지만은 않다는 반응입니다. 무슨 선거 때일까 그런 때만 필요할 때만 뭐 시장 찾아와서 인사하는 거에 좀 왠지 쇼 같은 느낌이 들죠. 자기들 그냥 뭐 필요할 때만 와서 잠깐씩 그냥 있는 게 누구나 다 그렇게 보여요. 그분들은 맨날 그 재래시장에 명절되면 다니고 조금씩 뭐 안철수 이분도 다닐 것이고 다 다녀 조금씩 뭐. 김 대표가 방문했던 점포 상인들은 짧은 시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6개 상점을 모두 방문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0분가량. 이동 시간을 감안하면 점포당 머문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돼서 장사 잘 됐으면 저희로서는 뭐 더 바랄 게 없죠. 그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예. 얘기 좀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뭐 잠깐 뭐 한 10분 군것질 할 거 몇 분 사가지고 왔지. 시장에 올 게 아니라 정치인의 본업에 충실하라는 충고도 나왔습니다. 예, 차라리 이런 명절 때 시장 같은 데 다니시지 마시고 그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정치 분야에 열심히 하셔서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마음 놓고 그래도 정치인 하면 믿게 이런 데 안 오셔도 돼. 열심히 하시면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열심히 하시면은. 네. 정치쇼가 아니냐는 상인들의 마음은 못 들었다는 듯 김 대표는 전통시장에서도 노동구조 개편만 외쳤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노동개혁을 완성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 탐방으로 바쁜 건 김무성 대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정치인들도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선거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이른바 현수막 대전도 치열합니다. 상대 정당의 문구에 덧글처럼 달린 현수막들, 이 중에서 진실을 말하는 건 뭘까요? 박다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요즘 SNS에선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행가의 가사를 빌려왔거나 상대방에게 직설 화법을 구사하는 현수막들이 누리꾼 사이에선 특히 화제입니다. 20대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요즘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마다 이렇게 정당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습니다.
최근 걸린 현수막들은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중에 어느 정당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논란 중인 누리과정에 대한 현수막입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이미 내려보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교육감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주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어느 당의 말이 맞는지 따져봤습니다. 교육청의 주요 예산은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1조 원. 정부는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4조 원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부금의 90%는 교사 인건비 등 이미 쓰일 곳이 정해진 돈입니다. 여기에 올해부턴 초등 돌봄교실 대상이 5, 6학년까지 포함한 전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예산 역시 교육청의 부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주체는 줄었습니다. 지난해까진 지방자치단체, 정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나눠 부담했지만 올해부턴 모두 교육청의 몫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늘었지만 교육청에 추가되는 돈은 없었으므로 정부가 누리과정을 위해 투입했다는 예산은 없다는 결론입니다. 야당이 반박에 나선 또 다른 현수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기구를 신설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각종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하지만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 등 공공 부문의 민영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은 이 법만 통과되면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법 하나로 6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미국만큼 발전한다고 가정하고 2030년까지 약 6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산업 구조가 미국만큼 올라갔을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약 5만 개씩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KDI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자는 이미 퇴사한 상태, 직접 설명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 이 보고서를 관리하고 있는 KDI 담당자는 해당 수치를 확정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그러면 바로 일자리가 69만 개가 창출되는데 이렇게는 정확히 발표한 적이 없어요. 선거를 앞둔 시점 불분명한 사실과 과장된 수치들이 정당의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지만 공직선거법의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 허위 과장 여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제한하거나 이게 위반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들이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최종 시한은 오는 3월 30일. 남은 50여일 동안 정당들이 이 현수막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여론조사 보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오류가 있어도 믿을만 하겠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론조사 자체가 조사가 아닌 여론몰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상당합니다. 여론조사의 악마도 디테일에 있었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1월 1일 발행된 문화일보 1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렸습니다. 당시 창당을 선언만한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 보도된 이 여론조사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질문 순서. 선거여론심의위는 신당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유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당 3, 4, 그다음 5, 6, 7, 8번 순위 이게 배열이 된 전체적인 배열 방법이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는 있을 수 있다.
대부분 전화로 이뤄지는 여론조사에서 질문의 순서뿐 아니라 표현 방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사와 단어 등 미묘한 표현들도 응답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 이렇게 이제 이름을 걸고 조사 보도들이 나와요. 실제 설문지에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지지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호감이 더 많으십니까? 설문 방식, 설문 내용에 따라서도 편차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론조사 전문가가 진행하는데도 설문 문항 등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설문을 짜는 과정에 의뢰기관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피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일반 상품이 아니라서 그리고 의뢰하시는 분이 여론조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공정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식이든.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합의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때로는 가불관계 때문에 의뢰기관의 의도가 반영된 조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갑이고 조사기관은 을이죠. 그래서 이 용역을 이제 제공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받는 건데 그 용역 제공비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갑을 관계에서 갑의 입장을 이제 반영시켜 왔었죠. 심지어 언론사가 결과를 선별해 보도하는 경우도 자주 목격했다고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말합니다. 편집의 방향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 보도가 안 되는, 그러니까 통으로 보도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일부 문항이 보도가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보수 매체뿐만 아니라 진보 매체도 똑같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가 설치됐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보통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이후에 심의를 받는 데다 제재를 한다 해도 가벼운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문화일보의 지난달 1일자 보도에 대해선 앞으로 조심하라는 의미의 경고 조치가 전부였고 20대 총선과 관련해 심의 결과가 나온 나머지 13건 역시 규정 준수 촉구, 경고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각각의 결과에 주목하기보단 추이를 꾸준히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국민TV 뉴스 도혜민입니다. 국회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바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떤 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법안 처리 현황을 직접 분석한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죠. 실제로 어떻습니까? 법안의 내용보다는 처리한 법안의 비율이 이전보다 낮다는 게 그런 평가를 받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2000년 이후 꾸려진 16대부터 이번 국회 가운데 입법 처리율이 가장 낮은 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입법 처리율 그래프로만 보면은 16대에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까지 처리 비율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식물국회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기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법안의 숫자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발의된 법안의 숫자가 지난 18대에 비해선 3,700건 가량 많고요. 16대보단 무려 7배나 많습니다. 본회의 통과 등 실제 반영된 법률안의 수는 21세기 국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네, 최악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양으로만 보면 가장 일을 많이 한 국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국회도 중요하겠지만 개별 의원들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대표 발의 법안이 10건 미만인 의원의 명단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정확하게 2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이 13명, 더불어민주당이 5명, 국민의당이 2명이었습니다. 네,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또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많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 현황 중에서 아예 하나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요? 네, 딱 한 명 있습니다. 네. 올해 초 여성부 장관으로 소환당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자리를 물려받은 정윤숙 의원인데요. 네. 의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 물리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기는 어려웠겠네요. 예, 20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당수가 재보궐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직을 승계한 경우였고요. 네. 당대표 등 주요 당직을 맡은 경우, 국회의장, 장관직 등을 맡았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해볼 의원이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딱 한 건을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법안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연계된 법조문의 항목을 변경하는 문구를 정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네,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발의한 법안을 보시겠습니다. 총 6건인데요.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법과 이른바 노동오법에 해당하는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정부가 청부한 입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 법안 3개에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국 김 대표가 직접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법안은 최대 3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부 입법에 충실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법안 발의를 제대로 안 한 의원을 봤고요. 그럼 일을 많이 한 의원은 누굽니까? 대표 발의 법안을 제일 많이 낸 의원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고요. 네. 그 다음이 더민주의 김은남 의원입니다. 이 의원은 262건, 김 의원은 237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260건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무리를 해서 네. 260여 법안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 읽어보진 못했고요. 주요 내용의 요약본을 읽어봤는데요. 약 40개의 법안의 개정 내용이 세종특별시라는 지명 정도만 추가되는 법안의 문구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20건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꿨는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220건 정도는 본인이 직접 발의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법안 1, 2위 정도만 바뀌는 겁니다. 네. 이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의원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받고 있는데요.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사인 이명수 의원은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복지, 장애인 문제 관련 법안을, 그리고 김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을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 3가지가 청부 입법이었고 아무래도 의원이 국회에서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는 상임위에서 얼마나 충실했느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개수보다는 좀 법안의 내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거의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정량이 아닌 정성평가가 중요하다. 의원평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9대 국회에서 법안, 악법을 만든 의원들의 명단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네, 악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법안을 뽑아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먼저 대통령의 공약을 후퇴시키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약화시켰던 기초연금법, 이 법을 밀어붙인 의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밀어붙였던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 소속인 김한길,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전병헌 더민주 의원이 정부 여당 안에 통과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네, 어제 원샷법 통과했을 때가 생각이 잠깐 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법의 경우도 논란이 많았죠? 네, 수사권, 기소권을 보장하지 못한 후퇴한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총 12명이었는데요. 모두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김용남, 김정훈, 김종훈, 김진태, 박민식, 안홍준, 이헌승, 조명철,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황진아 이 의원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지난 19대 총선 당시에 가장 뜨거웠던 게 경제민주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행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당시 양당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입법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네. 재벌에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습니다. 어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을 대표 사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업 구조 조정의 효율을 높인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이사회가 결정만 하면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줬습니다. 재벌들이 경영권 승계에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벌 특혜성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경제민주화라고 하기보다는 기업 활성화 법안 같습니다. 의원들이 주도한 경우는 새누리당이 상당수겠죠? 네, 새누리당 의원 총 27명이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 발의자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이런 숨가쁜 수많은 모든 불합리한 격차와 싸우겠습니다. 오늘 국회의장의 소집으로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및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새롭게 출범한 국민의당에서는 국정의 중대함을 알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수많은 모든 불합리한 격차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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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연일 인재 영입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이들과 무엇을 어떻게 이뤄나가겠다는 건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정당별 총선 공약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정당은 엇비슷한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정당별 정책 기조, 유권자는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였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10대 공약입니다. 두 당 모두 일자리 창출을 1순위 공약으로 내걸었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영호세 무상보육으로 대표되는 저출산 대책도 겹쳤습니다. 총선 결과는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양당이 국회를 장악했지만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의 결과는 처참합니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 오버반이 고용 안정성마저 해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도 이어진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조로 돌아서면서 여당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영호세 무상보육의 경우 시행 4년차를 맞았지만 교부금 인상을 비롯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서 매년 보육 대란이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선거 공약과 이행률을 분석해온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애초에 선거용으로 제시된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를 얘기를 하지만 이 정강정책과 다른 선거의 직면에서 말을 바꾸거나 정책을 바꿨던 경우는 지켜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약 중에 지키고 싶은 공약은 지키고요. 표를 얻기 위해서 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책 공약들을 제시하는 부분은 굉장히 안 지켜집니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위해 좌클릭을 강화했고 위기감을 느낀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어젠다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유권자의 혼란만 부추겼던 선거의 패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의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현상이 우려됩니다. 선거구 획정조차 마치지 못한 여야는 총선을 3개월가량 남기고서야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따뜻한 성장,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성장,
국민의당의 공정성장론. 이번엔 성장입니다. 워낙 지금 저성장 국면이고 성장을 좀 비슷하게 꺼내가지고 내용만 좀 차별성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경제라면 이제 경제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언급해야 되는데 병의 원인은 이제 진단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먹어갈 수가 있거든요. 내용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 정부의 구조개혁 기조, 즉 경기 활성화를 통한 성장이 핵심인 반면에 더민주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해소해 포용적 성장을 이룩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당은 공정한 경쟁과 분배로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필요한 예산안 발표는 후일로 미뤘습니다. 중앙공약이 3월 초중반에 나왔는데요.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합니다. 종합적으로 된 공약집이 아니고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재정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산타클로스식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공약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결국 선거 이후에는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죠. 설 연휴가 지나면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2달뿐. 이번 총선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성장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준의 허술한 공약들만 난무한다면 유권자들은 묻지마 투표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2월 첫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군은 한국 영토에 떨어질 경우 요격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고,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더 큰 개성공단 폐쇄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포함한 전 세계는 늘 강경하게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998년 이래로 북한은 벌써 5번째 로켓 발사를 강행 중입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패턴을 바꾸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지난달 말 아랍어로 쓰인 쪽지와 함께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지난 3일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일각에선 아랍인 소행이라는 추정도 나왔지만 막상 잡고 보니 용의자는 3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실업 상태였던 이 용의자는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도 이제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면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만 머쓱하게 됐습니다. 호화 출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지난 2일 사임했지만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 사장은 명예퇴직을 인정받으면서 수천만 원의 퇴직금과 성과금을 받게 됐는데요. 아리랑TV 직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조사에는 불려다니면서 사장의 공급 유형을 캐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 떠넘기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생중계를 명목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방 사장은 출장 기간 동안 자신의 가족과 최고급 렌트카를 빌리고 한 끼 식사비로 113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내역을 위조한 혐의도 있습니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아리랑TV의 운영비는 세금입니다. 이번 한 주는 대한민국 여성들의 눈과 귀가 조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20대 총선에 출마할 여성 예비 후보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여자가 너무 똑똑하게 굴면 밉상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 블로그에 명절 선물, 음식 준비 등이 여성만의 역할인 것처럼 묘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여성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중국 동포 여성을 아이 낳는 기계처럼 비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저성과자 해고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 지침 정부안을 첫 공개했는데요. 이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에 이 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산과 울산, 천안 지역에 이어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동대문 센터, 영등포 센터 등이 저성과자 분류 기준을 해고 사유에 추가했습니다. 노동조합과 합의도 없었습니다. 일부 센터의 저성과자 분류 기준에는 고객 환불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율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객 뜻에 맞추면 해고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처리하는 일반 해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눈을 피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온 외교부가 어제 개별 면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쉼터나 나눔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피해자 28명과의 만남을 시도한 결과 18명을 만났고 그중 14명의 피해자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대협의 얘기는 다릅니다. 외교부가 개별 면담 내용 중 비판적 내용은 감추고 부정적 의견은 보호자 측 의견으로 표현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대학생들 역시 오늘 오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수용했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7곳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모두 이른바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곳들입니다. 이를 두고 표적감사라는 여론이 불거지자 감사 대상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됐습니다.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책사업 예산을 교육청 책임으로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감사가 교육청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흑수저당의 제1호 법안 청년 고용세 과세 법안으로 재벌 대기업에 쌓인 사내 유보금의 청년 고용세를 과세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5대 그룹에서 사내 유보금을 가지고 있었던 돈은 무려 2015년 3월을 기준해서 503조 9,378억 원이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빼앗긴 권리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우리가 찾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고용세 법안을 발표하며 청년의 현실을 청년의 직접 정치로 바꾸겠다고 선언합니다. 정치인의 어깨 높이에서 앵글을 맞추거나 정치인이 브리핑하는 내용을 받아 적는 관행.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거가 정치권의 행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결국 언론의 책임이자 몫입니다. 뉴스K는 그 책임을 다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총선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주 뒤 총선 한 달 전부터 유권자의 축제를 찾기 위한 보도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조합원, 예비조합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장인영, 황인재, 강석영, 백선덕, 이영숙, 주광용, 배윤미. 자본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여기 또 어디요? 여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고 저 대표님 처음 만나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일요일 날 저녁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공정 성명을 말씀하셨는데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정당이가 좀 컸다 없거든요. 지금 걸린 현수막들은 여당의 주장을 야당이 반박하는 데